소장이 어디쯤 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위가 있고 코 밑에서 이렇게 12지장단 이렇게 가다가 대장으로 이렇게 가져와요. 네, 이렇게. 소장은 요 배꼽 주변에 이렇게 사람마다 좀 처지면 좀 아래도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에 있어요. 소장이라는 말은 이 직경이 좀 작아서 소장이고요.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쭉 늘리면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성인이. 대단히 긴 건데 이 소장이 굉장히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장에 있는 미생물, 아까 그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소장은 한의학에서는 면역의 최첨단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면역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요? 면역이라는 정의는 셀프, 나 또는 자기, 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non-self, 나가 아닌 거, 비자기. 이 두 개를 분별할 줄 알고 또 비자기가 나를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려고 할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러죠. 분별하는 지혜, 물리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요. 면역은. 이런 면역작용을 주로 1차적으로 하는 것을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여권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들어오게 할지야 말지를 정하잖아요. 뭐 테러 경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전염병이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게 출입국관리소처럼 이 소장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말과 연관해 보면 이런 원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음식을 먹으면 소화관이라는 게 있죠. 식도, 뭐 위장, 소장, 대장, 항문까지 이걸 소화관이라고 그래요. 소화관은 내 몸 안인가요? 바깥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입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꾸불꾸불해서 그렇지 입하고 항문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통로로. 그러니까 입에 넣으면 통로로 뽕 빠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넣어갖고 이렇게 가는 여기는 바깥입니다. 안이 아니에요. 안은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세포로. 근데 여기 들어오는 건 그냥 통로를 거쳤을 뿐이에요. 이 피부처럼 바깥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요 바깥에서 최초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곳, 주로 많은 부분 들어오는 곳이 소장입니다. 소장의 육모에서 내 몸 안으로 흡수해 들어와요. 그래서 소장이 면역의 핵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면역 질환으로 대상포진이 생기고 면역이 약해질 때 침을 놓을 때 이 소장을 활성화하는 침을 많이 놔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능력이 확실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소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소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따뜻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내에 아까 미생물 점막을 케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런 이치를 한번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 소화관은 바깥이다. 안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보는 거고요. 이런 소장, 대장 포함하지만 특히 소장에 새는 장 증후군이 생기면 방금 말한 면역작용이 잘 안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것만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건 막아야 하는데 이렇게 각 세포 사이에 이게 타이트 정션으로 이렇게 딱 쫀쫀하게 이렇게 돼 있어갖고 속으로 안 들어올 수 있게 꼭 들어온 것만 살짝 열어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리키 거트 신드롬이라고도 하죠. 요렇게 들어오면 요 안에 염증이 막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암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요거를 저지하는 첫 번째 저지선이 미생물이고요. 2차 저지선이 소장윤모의 점막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아까 따뜻하게 하는 것과 이렇게 새는 장 증후군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겠죠. 어떨 때 이렇게 되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영양 불균형, 독소,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산제 이런 거, 스트레스, 감염, 또 밤늦게 잠을 잘 안 자고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거기를 구멍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면역이 아무리 다른 음식을 먹어도 엉뚱한 게 들어와서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노화, 스트레스, 운동 부정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밀가루 음식을 평상시 몹시 좋아했던 분들한테는 좀 곤혹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밀가루의 단백질 중에 글루텐이라는 게 있죠. 글루가 영어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글루? 풀. 네, 찐득찐득하게 붙는. 그러니까 밀가루가 옛날 밀가루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품종 개선을 해서 이렇게 찐득찐득한 저 글루텐을 많이 만들게 품종 개발을 엄청 했답니다. 근데 이 끈적끈적한 글루텐이 아까 새는장 증후군에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해요. 근데 이게 맛으로는 쫀득쫀득한 맛 때문에 사람들의 혀를 즐겁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새는장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글루텐뿐 아니라 밀가루를 재배하고 또 주로 해외에서 재배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 중에 수많은 뭐 방부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밀가루만 끊게 해도 난치병의 반이 쉽게 낫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난치병을 잘 치료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을 제가 명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는 안 가르쳐 주고 한 세 번째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밀가루만 끊게 하면 10명 중에 5명 또는 10가지 난치병 중에 5개는 쉽게 낫습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그 부분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제일 앞에 꼭 그 미술관에 가면 조명으로 이렇게 딱 박스 안에 유리에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뭐가 딱 들어가져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since라고 하는 거 쓰는 거 있죠. 언제부터 이렇게 이게 3년 됐는데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렇게 써져요. 밀가루가 3년 됐는데 똑같습니다. 방부제 때문에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집에 있는 밀가루는 음식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밀가루를 가져다 주시면 운동화 빨면 아주 표백이 잘 됩니다. 운동화 빨 때 섞어서 쓰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밀가루에 그냥 오만청이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밀가루 갖다 주시면 빨래할 때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음식만 끊어도 아까 면역의 질환들이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식품 첨가물, 입에 이렇게 맛있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이것들이 아까 리키거 신드롬, 새는장 증후군의 주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 보다 뭘 안 먹어야 되는데 식품 첨가물, 또 인공 색소,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들 웬만하면 안 드셔야 됩니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절대 안 드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참 곤혹스러운데 항생제, 항암제도 리키거 신드롬의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염이 있으면 항생제를 써야 되죠. 또 암에 있던 덩어리가 메스 버든이 덩어리가 너무 부담이 되면 항암제를 써서 좀 결과물이긴 하지만 줄일 필요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항암제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대신 이걸 쓸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회복하는 거를 더 많이 해야겠죠.
그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과 미생물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사람 몸의 약 25%만 인간세포이고 나머지는 수천 종 박테리아,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 안에 미생물이 약 100조 개라고 그러죠. 이것도 사람마다 다 좀 학자마다 다르지만 우리 몸 세포가 한 60조라면 100조다 또는 우리 몸 세포의 한 10배가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미생물과 우리가 공생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김새가 다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볼까요? 우리 몸에 어디에 미생물이 있냐면 제일 많은 데는 아까 소화기관이에요. 장에. 근데 그 외에 코 안에도 있고 여성의 질 안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여러 곳에 다 있어요. 그럼 이 미생물 다시 말하면 세균입니다. 세균 다 없애야 된다고 우리가 예전에는 늘 공부해 왔잖아요. 그런데 세균에도 우리 몸에 유익한 것, 유해한 게 좀 있더라. 그리고 유익한 거, 유해한 것이 적당한 비율로 있을 때 가장 건강하더라라는 거예요. 세균은 무조건 싹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옛날의 방식이 좀 수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면역계 질환 중에 아토피, 알러지, 천식 이런 치료에 좀 나름 유명해서 좀 한의원이 아주 잘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토피가 잘 안 생기는 지역의 아이들이 있어요. 후진국일수록 아토피가 별로 없어요. 봤더니 우리가 보통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위생이 안 좋은 곳일수록 아토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 해서 거기서 찾아낸 게 이 피부에 있는 이 세균을 너무 많이 박멸할수록 아토피가 있다는 거예요. 세균, 다시 말하면 미생물과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러지 천식에도 또는 알러지 비염에도 BBC에서 영국 방송국에서 나온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약간의 기생충 알을 일단 넣으면 비염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보여주면서 자, 제가 이거를 먹겠습니다 하고 비염이 좀 하다가 얼마 며칠 지나면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DNA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미생물들과 같이 산다. 이 미생물 수가 이 소화관에 은하계에 존재하는 별보다 많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 종류가 줄어들면 근육이 소실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양원 같은 데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독방에 홀로 오래 있으면 이렇게 근육 소실, 인지 기능 저하, 면역 기능 저하가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다 보니까 미생물의 종류가 많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미생물들을 교환해야 되는데 홀로 떨어져 있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니까 서로의 접촉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가능하면 서로 접촉하고 서로의 미생물을 나누고 터치하고 이래야 훨씬 건강해진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나왔어요. 신혼부부인데 남자는 비염이 있고 여자는 건성, 알러지, 아토피가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의 종류를 뽑아봤더니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 2명 다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개수를 몇 월 며칠 날 딱 찍은 다음에 두 분이 신혼부부니까 하루에 키스를 30분 이상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키스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2주일이 했더니 두 사람 다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훨씬 많아졌어요. 증상이 많이 개선됐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미생물의 교류를 위해서 사람 간에도 많은 소통을 하고 다양한 사람과 잘 소통하는 능력이 생길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전자 프로젝트 중에 보니까 밀이 한 12만 개, 쌀은 5만 개, 옥수수는 32,000개인데 인간은 한 2만에서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이 밀이나 뭐 이 옥수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텐데 왜 유전자는 그렇게 적을까라고 봤더니 우리 인간의 유전자보다 주변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가 같이 공생하기 때문이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큰 기업체 중에 나이키라는 세계적 기업체가 있죠. 나이키는 생산 공장도 없고 뭐 영업 조직도 없고 그렇답니다. 본부 요원만 작게 있고요. 다 협력업체래요. 협력업체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할 것인가 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딱 그 나이키 업체 같이 생겨 있어요. 우리 DNA는 몇 개 안 되고요. 밀이나 옥수수보다도 적고요. 주변의 미생물을 잘 활용해서 협력업체들끼리 잘 활동하게 하는 그런 구조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런 조직을 운영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나이키 같은 조직. 굉장히 협동, 소통, 연결,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은 네트워크, 코어워크, 서로 연결, 소통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생명체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